대한민국 최저저 시급 400원짜리 진지공사. 그러니까 1시간이라고 편의점 가서 물 한 통 못 사 먹는다라는 거야. 이거 메고 싸고 하고 했는데 옛다 400원. 이 께서 보내주신 사연이고요. 안녕하세요. 여뱀 현역 2등병일 때부터 전역하고 지금까지도 보고 있는 2020년 여름에 전역한 예비역 병장입니다. 사연이 영상으로 만들어진다면 시청자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에이케비야. 저는 K9 자주포를 운영하는 포병대대에 19년 2월에 전입을 갔습니다. 제가 있던 부대는 인원수가 적은 편에 속합니다. 한 포대당 40명 남짓 있었다고 합니다. 적은 인원으로 위병소 탄약고 근무를 서고 보통 포병이라고 하면 안 했을 5분 대기조도 단장님이 그런 걸 너무 좋아하는 바람에 5대기도 주기적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도 위병소 근무 같은 근무가 있는 달에는 일가 집합을 하며 40명 중 절반 정도만 일가 집합을 했던 상황이 많았습니다. 공사를 하던 그 달에도 위병소 근무가 겹쳐 있었기 때문에 인원이 꽤나 부족했던 찰나 저는 한 포반장님과 포상을 돌고 있었습니다. 저는 당시 일병 말급이었고 여러 보직 멀티가 되던 터라 간부님들의 개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 포대장님과 사통관님 그리고 다른 포대의 포대장님이 우리 포상에서 심각한 표정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저와 포반장님은 그곳으로가 무슨 일인지 알아보았는데요. 이야기를 듣고는 저는 정말 절망에 빠졌습니다. 미래에 닥쳐올 안타까운 비극을 나 혼자만 알게 되는 것이 정말 죽고 싶었습니다. 무슨 일인고 하니 여단장님이 진지공사 작전을 지시하였는데 그 내용이 굉장하더라고요. 포병 부대를 나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포병 부대엔 포를 보관 그리고 은폐하는 포상이라는 구조물이 있습니다. 포상 전방에는 그러니까 앞쪽에는 이런 모양의 벽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단장님 왈 만약 적 포탄이 떨어지면 인원들의 생존이 힘들지 않겠나? 이 벽 위에 구조물을 설치해서 피해를 조금 줄인다면 포상 내부 인원들의 생존성이 조금 더 보장되지 않겠나? 그럴까? 취지는 좋았습니다. 군대에서 높으신 분들의 말도 안 되는 정책들도 취지는 다 좋을 겁니다. 단지 과정과 결과가 미친 듯이 힘들 뿐이죠. 저희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지만 외부 업체에 공사를 맡긴다는 가능성도 있었기에 저는 매일 밤마다 믿지도 않던 예수님, 부처님, 산신령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제발 외부 업체 맡겨주세요. 하지만 무교였던 제가 함부로 종교의 영역을 탐해서였을까요? 그렇습니다. 당연히 저희 병사들과 간부들이 하게 되었습니다. 업체에서는 2달 정도 걸린다고 했는데 군부대 측에서는 무조건 3주 안에 끝내야 한다고 재촉을 했고 업체는 발을 빼면서 저희 악몽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작전에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포상 위에 그 보강토라는 벽돌로 V자 모양으로 벽을 쌓고 그 보강토 사이에 자그마한 돌, 자갈이 섞인 골재를 부어줘서 내구성을 높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K9 자주포는 조준을 할 때 이쪽 방향이나 이쪽 방향 그러니까 대각선으로 한번 움직이는데 그 조준을 해체할 때 수직으로 먼저 내려오고 그 다음 수평으로 움직여서 중앙으로 향합니다. 그러니까 벽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게 긁을 거 아니야. 저희는 그 사실을 전달했고 저희에게 온 대답은 굉장히 심플했습니다. 그래 고생 많았다. 감사합니다. 다 행복한님 덕분입니다. 다 너가 잘했어지. 아닙니다. 그래 배낭 벗어봐. 예? 아니 저녁은 저녁이고 머리는 잘라야 돼. 뭐야 이 녀석. 그동안 고생하신 거 생각해서 잠깐만 맞습니다. 한국 항공우주산업에 공식 납품되는 KF-21 선글라스. 야야야 임마 제 마음입니다. 고맙다. 그래도 머리 검사는 해야지. 예 모자 벗어봐. 훌륭하네. 아주 그냥 바른 군인의 표상이야. 감사합니다 형관님. 으악! 가무들의 마음까지 훔칠 수 있는 한국 항공우주산업에 공식 납품되는 KF-21 선글라스. 품질 하나만큼은 최고입니다. 그 포 조준 해자를 그 수동으로 해라. 사람이 아니라 직접 이렇게 수동으로 하는 방법이 있겠죠. 일일이 수작업하는 정말 꿀받는 답변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대위, 중사, 하사 그리고 병사들이 별 앞에서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까라면 까야죠. 400원 받고요. 두 번째 문제는 골재를 야외에 부어두었습니다. 그런데 포상 벽 높이는 대략 3m 정도가 되었고 가파른 경사였기에 골재를 운반하는 것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더블백을 모아 더블백에 골재를 20kg 정도를 쌓고 그
그 더블백 꽉 채운 다음에 그걸 가방 매드십에서 가파른 경사를 올라가 운반을 했습니다. 더군다나 원래 원칙상 포상 벽으로 올라가면 안 되기에 계단 같은 구조물도 없고 무거운 걸 메고 오르기엔 경사도 가팔랐기에 그걸 메고 올라가다 넘어지던 병사들도 꽤 있었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렇게 하고 시간당 얼마요? 400원 남짓 받은 게 진짜 너무 억울해 미치겠습니다. 일단 뭐 2018년 19년 뭐 그때쯤이니까 한 30만원 정도 될 거 아니에요? 결국 저희는 공사에 착수했습니다. 저희가 사용할 보강토는 자그마치 2400장 개당 30kg. 허나 저는 저희 포대에서 중간 정도 위치였기에 그러니까 1병 말 정도 되니까 선임들처럼 짬을 시키고 놀 수도 없었고 열심히 작업을 해야 했습니다. 한 포대는 6개의 화포가 있었는데 그중 3포가 중심이라 가장 중요한 화포였고 자연스럽게 3포부터 공사를 했습니다. 또 아시겠지만 쓸데없이 이럴 때는 정교하게 하는 게 군대 아니겠습니까? 수평자, 미장칼 등 여러 도구들이 총동원되었고 마침내 3포 공사를 끝냈습니다. 근데 이게 웬걸? 화포 하나를 끝내는데 자그마치 2주 정도가 걸린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3주 안에 다 끝내라고 했는데 하나 끝냈는데 2주가 걸린 거야. 그럼 나머지 5개 하면 몇 주야? 10주? 2달 넘게 걸린다는 거야. 자연스럽게 그 책임은 저희들에게 돌아오기 마련이었습니다. 상급 부대에서는 아직도 그거밖에 못했냐? 라고 한 소리를 했고 저희는 어쩔 수 없이 일정을 늘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악재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포병은 포탄을 쏩니다. 그래서 포병에게 중요한 훈련 중에 하나가 포탄 사격입니다. 병사들이 실제 탄을 쏴볼 몇 안 되는 기회인데요. 155mm 포탄은 제대로 터지면 정말 화력이 강하기에 포탄 표적 위치는 항상 풀이 없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이 포탄 사격장 표적 위치를 손봐야 하는 이벤트를 방화지대 공사라고 하는데 이 이벤트까지 겹쳐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앞에서 얘기를 했죠. 저희 포대는 위병소 근무도 하고 있었다고. 거기에 방화지대 공사 인원도 몇 명 빠지고 심지어 공사 중에 환자도 속출하 몇 명 남짓한 인원만이 진지공사에 투입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그중 한 명이었고요. 그러니까 사연 보냈겠지. 저는 몇 안 되는 인원과 포 5개를 공사해야 하는 일이 벌어졌고 이렇게 빠듯한 공사 일정 때문에 8시 30분쯤이었던 일과 시작 시간도 7시 50분에 시작하는 미친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개인 정비 시간이요? 그딴 거 없어요. 돌 깎는 그라인더 사용법도 그때 배웠고 데드리프트 자세도 그때 배웠습니다. 심지어 돌 커팅하는 장소는 저희 포상과 멀었기에 그걸 들고 100m 거리를 왔다 갔다 했습니다. 덕분에 후임 중 하나는 공사 중에 허리가 나가 의병전역을 하는 일까지 벌어지곤 했습니다. 정말 이 공사를 해야 하나 싶었는지 휴가로 도망가는 친구들도 꽤 있었고요. 외진으로 도망가는 친구들도 꽤 있었습니다. 나도 갈까? 아무튼 나머지 포상들도 공사를 하였습니다. 빨리 끝내야 했던 저희는 인원을 나눠 한 번에 2개의 포상을 작업하자는 이야기가 나왔고 인원을 나눠 작업을 하였습니다. 빨리 끝내야 하니 점점 공사의 질은 떨어져 갔습니다. 수평자를 사용하여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만들었던 3포와는 달리 다른 포를 작업할 땐 조금의 오차도 덕하게 그리고 벽 위에 흙을 넣어 나라시 그러니까 평탄화 작업을 해야 했지만 빨리 해야 한다는 관계로 대충 하게 되는 전형적인 군대 패턴으로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도 한 달이 지나도 안 되자 2019년 11월부터 12월 중순까지 저희 부대 연간 계획표에 진지 공사로 도배가 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결국 인성교육주도 밀리는 일정이 만들어졌고 저희는 한 달 반 동안 보강토 나르고 삽질하느라 진을 뺐습니다. 결국에는 2400장의 보강토를 다 썼네요. 결국 저희는 포병 위도 공병 수준의 임무 수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진지 공사가 잘 끝났지만 저희는 큰 과업을 끝내도 실수가 없었습니다. 연평도 포격 도발로 인해 생긴 즉각대기라는 과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즉각대기가 끝나면 혹한기 준비주였습니다. 이 안에 전투준비 태세 훈련도 있었고요. 그 다음 주 혹한기를 하고 겨우 1월달이 지나니까 코로나가 터지고 코로나로 고생하다 연락사무소 터지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전역하고 후임들에게 간간히 연락 오면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뭐냐고요? 야, 그 예전에 공산국 혹시 안 무너졌냐? 만들 땐 쌍욕하고 난리였는데 막상 만드니까 뿌듯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상 저의 시급 400원 보수공사 사연을 마치겠습니다. 충성! 진지공사 중 생긴 일. 입대하는 친구들도 이제 진지공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텐데 적극적으로 그 기회 때 최선을 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께서 보내주신 사연이고요. 효련님 안녕하세요. 평소 영상 즐겨보는 구독자입니다. 때는 2021년 4월 19일 충계 진지 공사주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 당시 저는 2중대 3소대였고 2주 동안 각자 자기 소대 진지 공사만 하는 것이었는데 진지 공사 두 번째 날에 갑작스럽게 1중대 진지에 사단장이 방문한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어디든 간에 우리 투스타 사장님께서 방문을 한다? 그날만큼 우울한 게 여러분들 없습니다. 정말 바쁘고 정신없고 그냥 욕은 욕대로. 그리하여 대대 모든 중대가 소대 단위로 돌아가며 1중대 진지공사를 도와주기로 했고 다음날 바로 저희 소대가 1중대 진지공사를 도와줬습니다. 어차피 우리 소대 진지도 아니니까 소대원 모두가 대충 하자는 식으로 진지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전에는 흑마대 20개 정도만 만들고 놀다가 점심때 밥을 먹고 담배 한 대 피고 다시 작업을 이어나갔습니다. 20분 정도 작업하고 10분 정도 쉬는 정도로 대충 정말 대충 작업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14시 반쯤 그러니까 저녁까지 진짜 얼마 안 된 거야. 보통 이제 오후 2시 반 하는데 저녁까지 3개월밖에 안 되니까 14시 반쯤 저랑 동기 2명 선임 2명 이렇게 담배를 피러 가는데 오랜만에 맞은 따뜻한 햇살에 누워서 좀 담배를 피고 싶다고 말을 하니 동기 한 명이 갑자기 누워서 필 수 있는 곳을 안다 따라와라 이렇게 말을 하더군요. 그렇게 작업 중인 곳에서 조금 내려오니까 산 중턱에 작은 창고 같은 건물 하나와 원룸 한 칸만한 건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진지공사라는 게 깊은 산속 같은 데서 하다 보니까 거기에 뭐 정말 오래된 건물이라던가 폐막사 같은 것들이 조그맣게 있을 수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걸 발견한 거지. 그래서 막상 누워서 담배를 피려고 하니 건물이 너무 낡기도 했고 먼지가 많이 쌓여서 그냥 건물 앞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갑자기 심심하기도 하고 호기심에 건물 탐방을 시작을 했습니다. 당시 건물 입구에는 양봉장에서 쓰는 꿀벌집이 여러 개가 있었고 들어가면 좌우로 갈림길이 있었는데 동기 한 명이 저게 뭐지? 라고 해서 가리키는 곳으로 갔고 도착하니 훈련병 시절 신교대에서 수류탄 투척 훈련할 때 쓰던 북한군 상반신 모형이 있더군요. 어둠 속에서 깜짝 놀라서 뭐야? 이 한마디를 하고 계속 둘러봤습니다. 우측으로는 방이 3, 4개가 있었는데 방 한 곳에는 아무것도 없던 걸로 기억을 하고 한 곳은 매트리스 8개 정도가 깔려 있었고 나머지 한 곳은 샤워실 그리고 마지막 한 곳도 매트리스와 알 수 없는 쓰레기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폐막사 아닌가 싶어요. 정말 오래전에 쓰던 뭐 폐막사 같은 거겠지. 그리고 반대쪽 복도 왼쪽 사이드는 빛이 살짝 들어서 바닥에 보였는데 바로 맞은편 오른쪽 방은 빛이 안 들어와서 아무것도 안 보였습니다. 그런데 마스터님이 갑자기 이게 뭐냐면 수류탄처럼 생긴 둥근 물체를 가져오더군요. 그래서 그쪽을 자세히 보니 수류탄처럼 생긴 것들이 엄청나게 쌓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폐막사처럼 생긴 곳에 들어가서 훑어봤는데 쓰레기 있고 매트리스 있고 좀 자세하게 보니까 동그란 이 수류탄 같은 것이 갑자기 좀 발견이 된 거지. 그래서 제일 위에 있는 T볼공 요만한 이제 테니스공 비슷한 크기인 것 같아요. T볼공만한 걸 가져와서 보니 KM25 폭동 진압용 최루탄이라고 적혀 있었고 로트 번호 등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노란색 원통 같은 거에는 SY-44라고 써있는 최루탄과 검은색 원통형 최루탄 등 눈대중으로는 30개 정도로 엄청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부대를 이동할 때 버리고 간 건지 그리고 실제로 저는 이제 보급기관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 안에 뭐 최루탄이 있는지 없는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실탄이라던가 아니면 수류탄만 봤지. 근데 예전에 막 시위 데모하고 뭐 7, 80년대 그럴 때 최루탄으로 막 이렇게 막 하고 그랬었잖아요, 군인들이. 그래서 그때 당시에 쓰던 건지 근데 그 안에 이게 있었다는 거야. 그때부터 저희들의 호기심은 점점 높아만 갔습니다. 그래서 다른 곳엔 또 뭐가 있나 하고 더 둘러보았는데 아까 말한 맞은편 빛이 안 들어오는 방 옆방에 가보니 휴즈 검사대라고 써있는 선반이 있었습니다. 그 방에 들어갔고 바닥이 퉁퉁 울리는 게 밑에 다른 공간이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동을 해 끝쪽으로 가던 도중 갑자기 다른 일행이 있는 쪽에서 퐁 하고 작은 폭발음이 들렸습니다. 근데 뭐가 터진 거겠지. 그 어둠 속에서 뭐가 펑 터지면 출렁하지 않나? 그래서 뭐야? 하고 달려가 보니까 마스터님이 KM25, KM25라고 읽나 25라고 읽나 모르겠네. 최루탄이 한번 되는지 위에서 말한 매트리스가 있는 방에 던진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되나? 뭐 탁 던졌는데 펑 하고 터진 거야. 그 방을 계속 지켜보니 연기가 조금 피어 올라오고 있었고 그걸 보고 벙쪄서 복도에 잠깐 서 있었는데 갑자기 코가 간지럽고 피부가 따끔한 느낌이 들더군요. 그러니까
진짜 뭐지? 그래서 순간적으로 마스크를 올려 썼는데도 더 심해지는 것 같아서 바로 뛰쳐나왔습니다. 그리고 최루탄을 던진 맞선님은 피부가 심하게 따갑다고 눈물 콧물을 질질 짜더군요. 밖으로 나와 저와 맞선님은 화생방에서 배웠던 방법으로 가지고 있던 생수를 얼굴에 부어 씻어내렸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보고 배운 거 있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씻겨 내려가는구나 하면서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교육이 중요해. 그리고 안정을 되찾은 건지 맞선님은 재미가 들린 건지 갑자기 KM25를 2개를 더 들고 나와서 건물 안으로 던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불발이 났고 나머지 1개는 그냥 건물 앞 풀숲에 버렸습니다. 그리고 우선은 보고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진지공사 장소로 올라가면서 이거 발견한 거 이거 포상각 아니냐? 우리 군생활 피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본인들이 뭔가 되게 중요한 거를 발견했다고 생각을 하니까 가서 이거 보고하면 우리 이거 포상 받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본인들이 그거 터뜨린 건 생각도 안 하고 본인들이 장난으로 막 터뜨리고 이런 거 생각도 안 하고 나 이거 발견했으니까 우리 포상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하면서 바로 소대장님께 보고를 했습니다. 다시 이곳으로 소대장님과 같이 방문을 하였고 소대장님이 이거 진짜인 것 같다면서 소대장은 일중대장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하고 3분 정도 뒤에 일중대장이 오더니 보자마자 첫마디가 이거 연습용이네, 애들 올려보내 라고 말하더군요. 하지만 저희는 이미 던져봤고 실제 최루탄인 것 또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거 짬 시키는 거 아닌가? 우리 이거 포상류가 뺏기는 거 아니야? 전전긍긍하며 밖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본인 스스로는 이미 포상을 탄 거야. 자신감은 좋아요. 그렇게 일중대장이 건물 안으로 들어가서 여기저기 뒤져보길래 저희도 무작정 따라 들어갔습니다. 근데 같이 갔던 맞선님이 이 건물에 지하가 있는 걸 봤다고 하더군요. 따라가 보니 아까 가본 왼쪽 끝방 창밖 바로 아래에 내려가는 계단이 있었습니다. 일중대장이 창문을 넘어 내려가서 맞선님이 따라갔는데 아래에는 철문으로 막혀 있었고 계단 중간쯤 창문이 있었는데 쓱 둘러보더니 중대장은 아무것도 없다며 올라가서 발견한 최루탄 사진을 보내고 전화를 여러 군데 했습니다. 그 후 1중대장은 남고 소대장님과 저희 5명은 복귀해서 작업을 계속했습니다. 원래 작업 종료는 16시 반이었는데 4시 반 아니에요 여러분들. 16시 반이에요. 15시 반에 정리하고 내려가는데 최루탄이 발견된 건물 앞에 군용차 2대, 레토나 1대, 경찰차 1대가 와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뭔 일이 났나 싶은 표정으로 내려가는데 무슨 일인지 아는 저희들은 무조건 포상이다. 포상이 X나 꽂혀있네 라는 생각을 하며 60에 탔습니다. 가는 도중에 주변에 군용 코란도 2대가 더 오더군요. 그 이후로 어떻게 처리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일중대장이 지하에서 아무것도 못 봤다는 게 사실인지도 모르고요. 제 추측으로는 본인 뇌피셜이에요. 제보자 뇌피셜. 일중대장이 욕심이 많은 사람이어서 보고는 짬시키고 본인만 이득을 혼자 챙기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서서히 진지공사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들 다치지 말고 화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진지공사 보통 이제 봄이나 가을에 많이 하잖아요. 사실 또 가장 중요한 거는 다치지 않고 진지공사 우리 그 공구리 나게 쳐야 되고 때도 떠야 되고 돌도 많이 날라야 되고 잠은 또 어디 이상한 데 막사 가서 또 칼잠도 자야 되고 씻는 거는 그래도 좀 씻나? 그래도 아마 먹는 거라든가 그런 건 잘 먹을 텐데 기왕 하는 거 화이팅 하시고 다치지 않게 잘 진지공사 마무리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웃음이 나네. 김께서 보내주신 사연이고요. 주성! 안녕하세요 교수님. 저는 2011년 21사단 전투 지원 중대를 전역하여 이제는 아저씨가 되어버린 구독자입니다. 11년에 전역했는데 아저씨면은 6년도에 전역한다. 제가 이 사연을 보낸 이유는 군대에서 정말 쉽게 경험해볼 수 없는 작업을 해본 경험이 있어서 이 얘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중대는 연대, 대대가 따로 떨어져 있어서 저희 중대만 나홀로 있는 부대였습니다. 주특기는 4.2인치 박격포였고 인간이 들 수 있는 가장 무거운 화기이며 인원수는 100명에서 120명가량 되지만 부대가 넓어서 어디서든지 갈굼과 부조리를 하기 좋은 최고의 부대였습니다. 군침이 도네. 그만큼 군기는 말할 필요도 없겠지요. 서로는 여기까지입니다. 2010년 4월 초 1병 5호봉이었던 저는 저희 3소대는 어느 날 갑자기 GP로 작업을 하러 가게 됩니다. 작업 기간은 약 2주라는 소리와 2박 3일 휴가를 준다는 얘기를 듣고 전기 톱과 일반 톱 50개 정도를 챙긴 뒤에 60 트럭에 저희 3소대는 몸을 싣고 GOP로 개처럼 끌려갔습니다. 왈!
양구 방산면도 겨울이 되면 무지하게 춥긴 춥지만 4월인 양구의 지오피는 새하얀 눈이 아직도 녹지 않고 그 설경이 유지되어 있더군요. 확실히 21사단 맞네. 4월뿐만 아니라 5월까지도 가. 많은 분들 양구로 오세요. 그렇게 저희 삼소대는 GOP 어느 아저씨들 생활관에 남는 자리를 빌려 새방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따뜻한 물도 안 나오고 밥도 시원찮은 GOP 만만치 않더군요. 다음 날부터 저희는 작업 얘기를 전달받았고 삼소대가 할 작업은 GP 안으로 들어가 나무를 베는 일이었습니다. 뭐 나무를 벨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고 뭐 대단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각자 톱 하나씩 챙겼고 판초이를 탄띠에 달고 작업지로 갔습니다. 판초이 뒤에 고무링 2개나 하나 정도 해가지고 딱 고정 잘 시켜야 되는 거 알지? 뭐 짬밥 되는 애들은 고정이 좀 잘 되는데 짬 안 되는 애들은 판초이가 개판으로 고정이 돼 있더라고. 관리 잘해라. 저희는 이상한 길로 수색대 간부님과 수색대 10명 정도의 병사들과 동행하여 GP 안을 1시간 이상을 걸어갔고 이상하게 다 나뭇잎 밭이었는데 한 언덕만 나무로 가득 차 있더군요. 참 자연의 신비란. 그 나무들 안으로 경계선이 되어 있었고 이 안에서만 작업을 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경계선 바깥쪽은 지뢰 탐지가 안 된 구역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순간 뭐 지뢰? 이 GP구역은 지뢰밭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지뢰 탐지가 끝난 곳만 라인이 쳐져 있었으며 저희가 나무를 베는 이유는 우리 국군 총안구가 북한의 총안구를 겨냥해야 하는데 키 큰 나무들이 그 시야를 가린다고 해서 시야를 확보하기 위해 나무를 자르는 것이었습니다. 야, 그리고 지뢰구역은 좀 아니지 않나? 이러다가 뒤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해서 다들 머뭇거렸지만 갑자기 전기톱이 하더니 행복원님은 나무를 자르기 시작을 하셨습니다. 마치 작업 시작을 알리는 듯이 저희는 나무를 미친 듯이 베기 시작을 했고 짬 비린 1, 2등병은 바다에 나무니까 자른 나무를 옮기면서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처음에는 지뢰가 나올까 무서워서 살금살금 움직였지만 참 인간이 무서운 게 힘들고 선임들 눈치가 보이니까 지뢰고 나발이고 없더군요. 다들 엄청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던 중 GP 간부님 무전기로 무전이 옵니다. 북한군 땡땡 총항구 개방했습니다. 북한군 땡땡 총항구 개방했습니다. 총 쏘는 그 이제 문이 탁 열린 거지. 발포하겠다는 거 아니야? 작업하는 인원들. 이건 작업인가 죽음인가. 그러더니 갑자기 간부님이 야 다들 판초기 덮고 엎드려 라고 하시더군요. 다들 이게 뭔 소린가 했지만 GP 간부님이 하시는 행동을 보고 저희는 다 따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한 10분 뒤에 총 안구가 다시 닫혔다고 작업을 계속하라고 했습니다. 몇 년도라고요? 2011년도입니다. 지금은 안 그러겠지. 이 작업이 그렇게 익숙해질 2, 3일쯤 무렵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갑자기 나무를 옮기고 있던 선임에게 소대장님이 소리를 칩니다. 야! 김동우! 멈춰! 저는 동우 옆에 있었고 옆에 있는 동우를 쳐다봤습니다. 동우는 얼음이 된 듯 멈췄고 동우 전투와 바로 앞에 나뭇잎들 사이로 하얀 초인종 버튼 같은 물건이 있더군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발목질이었습니다. 경계선 안은 멀쩡하다고 하지 않았나? 60년이 지난 발목질에는 세월의 흔적 때문인지 모양은 같았지만 녹색이 아닌 하얀색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때 GP1들 포함 저희 3소대는 그대로 얼어버렸습니다. 안전을 믿고 작업하던 서로의 믿음은 온데간데 사라지고 작업은 곧바로 일시 중지가 되었습니다. 정막 또한 흘렀습니다. 동우는 한 10cm 앞에 발을 디뎠어도 정말 끔찍한 일을 겪었을 겁니다. 그 이후 대대장님이 그 작업지를 직접 방문하셔서 간부님들끼리 회의를 했고 우리는 그 작업이 중단되길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뭐 기도할 게 뭐 있어. 당연히 중단하고 철수를 해야죠. 몇 분이 지났을까요? 대대장님은 근엄한 목소리로 주작이야 힘내라. 뭔 개소리세요? 뭘 힘내라는 거야? 뭘 무슨 뜻이야 이게? 한마디와 함께 작업을 다시 명령을 하셨고 다시 작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운이 좋았을까요? 행복아님은 작업하다 실제로 M16A1 지뢰를 밟으셨는데도 운이 좋아 오발이었고 참고로 살상 반경이 약 30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때 저희 소대원들은 그 지뢰를 보고 무서워하기는커녕 포켓몬
디그다를 닮았다고 웃고 떠드는 미친놈들이 되어버렸었습니다. 정말 정신이 내가 봤을 때 맨정신은 아닌 것 같아. 그러지 않고서는 어떻게 여기서 작업을 하며 행복하는 실제로 밟았는데 안 터졌다고 웃고 떠들 수가 있겠어. 이거는 대대장 잘못이야. 그 이후 저희는 무사히 작업을 끝냈고 GOP 보수 공사도 도와주며 한 달을 GP와 GOP에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5월이 되어 내려가는 그 순간에도 GP, GOP 눈이 아직도 녹지 않았던 게 기억이 납니다. 이 사진을 찍은 게 5월 5일입니다. 여러분, 살아 돌아온 우리 전우들에게 정말 경의의 박수를 한번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후배들! 21살은 우리 후배들! 지금 어느새 30대 중반이 되어 아저씨가 되어버렸지만 그때 참 용감하고 철없던 20대 초반 시절이 생각나서 적어봤습니다. 두서없이 적었지만 효 선생님의 좋은 딕션과 약간의 MSG로 재미있게 얘기 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MSG가 제가 봤을 땐 별로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있는 사실 자체가 그냥 개쇼킹해가지고 봤잖아요. 마지막으로 우리 제보자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때 작업했던 21사단 6호연대 전투 지원 중대 3소대 짬지들아 건강히 잘 있냐? 보고 싶고 항상 하는 일 잘 되고 건강하길 바란다.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아무튼 우리 21사나우 후배님들 파이팅 하시고 좋은 일,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때 당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이미 인생에 있어 엄청난 운을 부여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행운의 사나이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생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충성!